본 출시가 1월부터 진행이 되는 이유가 어쩌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이 웰리스랩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리더 여러분들께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데 정말 단순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즉시적이고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었죠. 심지어 요즘에 그 플랫폼 비즈니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앱을 설치하는 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도구이기 때문에 앱 설치도 귀찮을 수 있다라고 해서 웹 버전으로 저희가 진행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도구이기 때문에 기존의 리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있어서 큰 변화를 야기시키는 수준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리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그 과정을 뭐 소소한 차이는 한 분 한 분마다 있겠지만 그 과정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게 되죠. 리더님들이 만나서 대화를 가지시게 됩니다. 대화를 가지시고 그 대화 속에서 상대분의 파트너분이나 소비자분의 어떤 건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게 되죠. 인지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 인지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정보를 그분들에게 해결책으로 영양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을 지키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과정.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영양소를 전달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마이 웰리스랩이 들어가는 대목은 딱 두 가지 대목입니다. 첫 번째 대목은 대화를 통해서 그분의 인지 정보를 인지했다라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기존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면 이제는 그분의 개인 건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분의 상태를 인지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분의 개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그 개인적인 정보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뢰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은 영양소를 제품을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뉴트라이트를 누군가에게 전달하실 때 제가 항상 교육 전에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드리거든요. 리더님들 우리 브랜드에 건강기능식품 몇 가지 종류일까요? 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드리거든요. 몇 가지 종류라고 제가 얘기 드렸었죠? 우리 제품이 몇 가지예요? 뉴트라이트 제품이? 에? 84가지? 대용량을 하나의 제품으로 다 봤을 때, 대용량, 소용량을. 왜? 기호성과 편의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제품을 봤을 때 90여 종이 넘습니다. 90종이 넘어요. 거기에 아메이 산하에 있는 뉴트라이트 외에도 또 다른 브랜드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식품 브랜드가. 엠바이 뉴트라이트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처음에 건강기능식품을 접하시는 분들 또는 좀 더 재밌게 기호성 높게 건강기능식품을 접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브랜드죠. 9종의 제품이 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엑세스 브랜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스포츠 뉴트리션을 지향하는 브랜드가 있죠. 그래서 토탈 합치게 되면 100여 종이 넘는 제품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제가 구태여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여기 계신 리더 여러분들이 그럼 그 100여 종의 제품 중에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변에 함께 비즈니스를 진행하시는 분들 또는 내가 또는 누군가에게 추천하는 제품은 주로 몇 가지 종류가 되는 것일까? 몇 가지 종류인가? 20, 30가지면 많으신 거예요. 보통 30개 정도가 정말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인 리더분들 같은 경우가 보통 10여 종의 내외를 활용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품은 90, 100이 되는데 왜 10가지 내외만 활용하는 것일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10가지만 활용한다면 구태여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늘릴 필요가 있을까? 나머지 90개 없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기도 힘들고. 그 의미가 무엇일까? 제품 수가 많다라는 것은 동일한 제품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기능적인 측면에서 다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그 차별성을 부각시키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도 그 100여 종의 제품이 다 들어오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누가 해줄 것이냐, 바로 이 마이 웰리스 랩이 진행해 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한 분 한 분에게, 파트너 한 분 한 분에게 내가 제품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간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을 꼼꼼히 따져서 그분에게 조금 더 적합한 영양소를 추천할 수 있는 도구, 그 도구가 바로 마이 웰리스 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이 웰니스 랩은 저희가 오랜 기간 준비를 했고요. 교육 과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한 3시간 정도 되는 과정인데요. 오늘 제가 정말 짧게 말을 빠르게 해서 배경부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까지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반복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이 웰니스 랩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건 제가 항상 좀 많이 얘기 드렸던 거예요. 마이 웰니스 랩이 필요한 이유. 비즈니스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그 외에 건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왜 필요한가? 그렇죠. 우리가 오래 살기 때문이죠. 오래 사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못하게 오래 산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명을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건강 수명, 기대 수명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기대 수명이 뭐라고 얘기 들으셨죠? 기대 수명. 이 내용은 아마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팀원분이 오셔가지고 아마 동일한 내용을 앞부분에 하셨을 거예요.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전까지의 시간을 수명으로 정의한 것을 우리가 기대 수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다시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의 수명을 우리가 기대 수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대 수명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83.5세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국의 의학저널에 따르면 2030년경에 태어나는 우리나라 아이들은 그 기대 수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축이 아니라 그냥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국가의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대 수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 증가되는 폭은 정말 가히 드라마틱하게 증가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전 국민학교 세대거든요. 국민학교 세대. 여기 국민학교 세대는 아마 없으실 겁니다. 네. 저희 조카가, 리더님은 혹시 굉장히 좀 국민학교 세대신가요? 아니죠. 저희 조카가, 제가 삼촌은 국민학교를 다녔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 조카가 저한테 했던 말이 머리에 탁 박혔습니다. 삼촌이 일제시대 때 학교 다녔다고? 기가 막혀가지고. 아무튼 이게 국민학교 때 요즘 애들 몰라요. 진짜 몰라요. 기가 막혔죠 제가. 아무튼 제 국민학교 때 저희 동네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동네 잔치가 열렸습니다. 동네 환갑잔치가 이게 간간히 열리잖아요. 환갑이라는 것은 60이라는 나이를 우리가 축하하는, 장수를 기원하는, 그러면서 식사를 하는 모임이 우리가 환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 환갑잔치 하시는 분 없습니다. 7순도 안 하시고 8순도 안 하세요. 그만큼 일반적인 나이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증가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대 수명이 올라간 거는 긍정적이죠. 왜 올라갔을까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가장 높아요. 이제 조만간에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의료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감기에만 걸려도 누구나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의료보험이 가장 잘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 친구가 미국에서 아직까지 공부를 합니다. 넌 언제까지 공부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학교 다니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라는 얘기도 제가 하는데,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약국에 갔대요. 약국 드럭스토어라는 데 갔대요. 미국에 굉장히 큰 창고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러 갔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이가 손상이 돼가지고 이거 떼우는 키트를 사러 갔대요.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우리 치과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의료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빨 한번 떼우는데 몇백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럭스토어에서 자기 스스로 이런 부분을 치료할 수 있는 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기대 수명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높아집니다. 근데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중요한 부분은 건강의 질은 기대 수명뿐만 아니라 건강 수명도 함께 봐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 수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기대 수명에서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전까지의 시간에서 질병으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소실된 시간을 제외한 수명의 정의를 우리가 건강 수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의지에 따라서 자유롭게 내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수명을 우리가 건강 수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건강 수명이 기대 수명이 올라가는 것만큼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두 개를 딱 일치시켜야지 진정 건강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부족하고 층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2020년대 이후부터 오히려 보합이거나 떨어지는 경향도 보인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일치시키는 거야. 그럼 이게 일치가 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보니까 사망 원인 패턴 분석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70년대는 주로 간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970년대 이전에 1920년대는 뭐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높았을까요? 우리나라가. 이것도 제 조카랑 얘기하면서 제가 좀 머리에 띵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간염성 질환, 위생적인 간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간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어. 그러면 일제시대 때나 조선시대 때에는 우리나라가 뭐에 의한 사망률이 높았다고 생각하니? 라고 하니까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했죠. 그 당시에는 호환 마마에 의한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어. 그러니까 제 조카가 호환 마마가 뭐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안 먹히는데요? 리더님도 모른 척 하시는 게 호환 마마가 뭐지? 어디 가서 아는 체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좀 나이가 들어 보이잖아요. 호환 마마를 알면. 네. 아무튼 1970년대 그런 네? 정답을 맞히셨는데요? 호환 마마가 호랑이에 의한 사건 사고잖아요. 그렇게 티를 내시면 안 됩니다. 모르는 척, 나는 초등학교 나온 척 이런 거 하셔야 돼요. 2020년대 그럼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지금 보니까 만성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만성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전체 사망 원인의 8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즉 여기 계신 리더 여러분들이 다리 건너서 한 다리 건너서 지인분들 병원에 입원하셨어 몸이 안 좋대라고 하면 10명 중에 8명이 만성질환에 의해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만성질환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증상이 없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혈당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혈당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부터 혈당 이제 당신은 당뇨야 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자신도 모르게 당뇨라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간 질환도 마찬가지이고요. 혈행걸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이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빵 터져서 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만성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침묵의 살인자. 이 침묵의 살인자를 막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에 8명이 이런 침묵의 살인자들에 의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주기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혈액 데이터가 됐던 인지적인 정보가 됐던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관리를 기록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고 그 기록에 맞춰서 나의 향후 도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받는 것이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내가 기대수명만큼 건강수명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이 웰리스 랩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사실 이런 부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분이 관리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 드리면 혈당 관리하는 방법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체중 감량하는 방법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성공하지 못하는 것일까? 정말 억울한 게 나는 성공하지 못하는 건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은 다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약 올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디키를 진행할 때 팀을 이뤄서 진행을 하시잖아요. 우리 오늘부터 이제 체중 조절을 할 거야. 나의 건강을 위해서 근육량도 늘리고 체지방 감량할 거야. 우리 팀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에 밥 먹고 같은 양을 먹고 같이 운동해 라고 해서 실제로 식단도 같이 하고 반찬도 서로 이렇게 나눠 드시고 똑같은 거를 운동도 같이 하시고 진행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일정 시간 지난 이후에 8주, 9주 후에 보게 되면 왜 저분은 마이너스 3.5kg의 체지방 감량이 일어났는데 나는 똑같은 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살이 쪘을까?
굉장히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정보는 다 알고 있지만 그 정보를 바탕으로 내 몸을 관리했을 때 왜 내 몸은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일까? 라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리더님과 제가 신체 조건이 다르잖아요. 근데 왜 같은 양의 더블엑스를 섭취해야 되는 걸까? 우리 더블엑스는 하루 2번 섭취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섭취했을 때 같은 양을 섭취했을 때 누가 더 손해를 보는 걸까? 왜 그럴까? 이거를 명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건강관리 방식은 보편적인 기준의 건강관리 방식입니다. 보편적인 기준의 건강관리 방식. 누구나 다 똑같이 건강관리를 같은 방식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보편적인 건강관리 방식을 택하느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만성질환의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만성질환의 시작은 똑같은 이유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시는 게 이게 만성질환의 공통 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우리가 알고 있는 만성질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산화 스트레스, 대사, 면역, 염증, 근육이라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만성질환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 8명이 고통받고 있는, 사망하게 되는 그 만성질환은 이 5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건강관리를 하고자 노력을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왜? 신체 조건, 활동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일컬어서 요즘 마케팅 용어에서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똑같이 관리를 하지? 라고 하면서 올 사이즈 핏 올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더블X를 모든 사람이 똑같이 섭취한다는 것은 이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편적인 건강관리 방식. 마치 전 세계에 다양한 인종이 있고 그 인종들은 활동 방식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르고 신장과 체중, 발 사이즈, 볼 사이즈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 똑같은 사이즈의 신발을 신기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군가는 정말 운이 좋게 그 신발 사이즈가 딱 맞아서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신발이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오히려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고, 그 과정이 오래되게 되면 오히려 발에 병이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취하고 있는 지금 보편적인 기준의 건강관리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돼? 이 공식과 같은 건강관리 방식에서 변수를 반드시 대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변수가 무엇일까? 개인별 건강관리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신체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보다 명확하게 나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런 건강관리 방식을 일컬어 일반적으로 초개인화된 건강관리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편적인 기준의 건강관리 방식에서 이제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에게 맞춰진 건강관리 방식으로 변하고 있고, 그 한 분에게 한 분에게 맞춰진 건강관리 방식이라는 것은 공식과 같은 어떤 건강상의 문제점에서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포함시켜서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초개인화된 건강관리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리더 여러분들도 이미 행하고 있는 건강관리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바디키 한번 예를 계속 들어드리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 바디키를 진행하신 분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처음에 바디키라는 것은 그냥 처음에는 12주였을 거예요. 12주 동안 체지방이 아니라 체중 4.5kg를 감량하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체지방으로 변하게 됐고, 요즘 바디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그분에게 맞춰진 목표치를 제시한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목표치가 제시가 되지 않고 나의 신체에 맞춰서 목표치가 제시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의 신체의 조건을 입력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초개인화된 건강관리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숙한 지금 트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트렌드가 많이 좀 회자가 됐던 시점은
이분 때문이에요. 안젤리나 졸리. 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의 또래의 친구들이 가장 좋아했던 여자 배우 중에 한 분입니다. 톰 레이더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이분을 좋아했던 친구들이 제일 싫어했던 헐리우드 스타는 브래드 피트. 죠 2013년에 타임즈에 게재된 내용인데요. 안젤리나 효과라는 그런 내용이 게재가 됐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자신의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그때 검사 결과를 보니까 난소암과 유방암 취약 유전자가 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 도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을 통해서 그 부분을 제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많이 회자가 되면서 이제 개인의 어떤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 스스로가 관리하는 건강관리 방식이 도래하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했고 그런 부분이 안젤리나 효과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 웰리스 랩은 어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초기이나 건강관리가 가능하냐, 다음과 같은 내용이에요. 이것도 지금 저번 시간에 아마 송세영 차장이 와서 한 것 같은데요. 정리해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팩트, 나에 대한, 소비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의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즉, 이 사람이 비만인지를 우리가 기존에 시각적인 인지를 통해서 확인했다면 이제 이런 팩트 기반으로 해서 그분의 현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한다는 거예요. 혈액 검사해보니까 체성분 분석해보니까 당신은 비만이야. 당신은 지방간이야를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한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굉장히 훌륭하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왜 이 상태가 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누군가 비만이야. 혈액 검사해보고 체성분 검사해보니까 비만이야. 이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왜 비만인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 몸이 됐을까? 몸이 그따위로가 됐을까? 를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인지정보에서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즉 마이 웰리스 랩의 시작은 나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는 거고 그 명확한 파악이라는 것이 팩트 기반의 영역 그리고 인지정보 기반의 영역으로 나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는지 또 지금 현 상태가 어떤 부분인지 이 결과를 빅데이터 속에 넣게 됩니다. 그 빅데이터 속에서 과연 내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 또 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AI 분석 모델을 통해서 안내하는 것이 바로 마이 웰리스 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신체 혈액 계측 영역을 우리가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9가지 혈액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마이 웰리스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위해선 혈액 검사를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혈액 검사 받기 싫은데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는 별도로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건강 의무 검진이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 안 나는데 우리 짝수에 홀수에 이렇게 나눠서 진행되거든요. 기억 안 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올해 1월에 뭐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들어가시면 기존의 내역들이 살아 있습니다. 보시면 이 내용 동일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간히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이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 마이 웰리스 랩에서는 보실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없어요. 이거 PHR 데이터라고 해서 개인 데이터라고 해서 불러올 수 있어야 되는데 불러오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진짜 간간히. 제가 이렇게 왜 안 되지? 저희 직원들도 이게 안 되는 직원이 몇 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시스템에 문제가 있나?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통점이. 불러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네?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예, 예, 예. 저와 비슷한 나이 때는 너무 쉽게 잘 불러옵니다. 그냥 1초도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죠. 전 건강검진 이제 매년 받는데요. 다음 달에 저도 이제 받는데 굉장히 전 일찍 가거든요. 병원 문 열리기 전에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일 먼저 가서 제일 빠르게 끝나고 나오려고. 그럼 들어가자마자 이제 번호 뽑고 이제 부르면 가가지고 이제 동의를 하게 됩니다. 동의. 보지도 않고 그냥 다 예. 선택 필수 없습니다. 다 예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필수는 다 당연히 예겠죠. 검사를 받기 위해서. 근데 선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더라고요. 꼼꼼히 읽어보더라. 그 작은 글씨를 꼼꼼히 읽어본다니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 젊은 직원들이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기본적으로 내 혈액 데이터는 넘어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의무 검진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동의 여부가 거기서 결정이 되는데 거기서 노 하시면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 어떻게 해야지 돼? 결과지를 버리시면 안 돼요. 결과지를. 그 결과지로 수기 입력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화가 나는 일이죠. 1년 전에 내가 뭐 했는지 모르는데 짝소수 기간으로 하는데 2년 전 거를 어떻게 보면 볼 수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결과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없어! 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신 다음에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난 그래도 이게 보시면 이전 5번, 5회까지 이게 검사 결과가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보시게 되면 2년치, 2년, 18년, 20년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난 그래도 최신의 현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 병원 가서 검사를 하십니다. 검사를 하시는데 보건소에서 가장 좀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보건소에서 10,000원 이하 돈으로 하세요. 동네마다 약간씩 항목이 달라서 차이가 있는데 그 데이터는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결과지를 항상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기로 입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항목이 동네마다 약간씩 다 다르더라고요. 예전엔 콜레스테롤이 기본적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요즘 콜레스테롤 안 들어가는 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목을 먼저 인지하신 다음에 내가 병원이든 보건소로 갔을 때 그 항목에 대해서 검사 가능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신 이후에 검사를 하신다면 보다 갖춰진 결과지를 바탕으로 나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 부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분석지 내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도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트렌드를 볼 수 있는 흐름을 볼 수 있는 페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혈색소가 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향후 5회까지 고밀도 콜레스테롤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의 흐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빅데이터 속에서 현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교육을 다니다 보면 리더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받게 되면 그 검사 결과가 뭐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세요. 심장 나이가 건강 나이와 생물학적 나이가 이렇게 분류가 돼서 나온다. 심장 나이는 몇 살이야? 혈압 나이는 몇 살이야? 뭐 이런 게 나오는 병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와 우리 마이 웰리스랩의 분석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최근 들어서 건강기능식품 업계에서는 몇 군데 없어요. 이 분석 플랫폼을 사용하는 데가. 많이 사용하는 업계가 보험회사에서 많이 활용합니다. 보험회사에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콜레스테롤 수준이 높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해요. 그 데이터들 분석 결과와 마이 웰리스랩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보시게 되면 그냥 솔직히 제가 얘기 드리면 제가 그 데이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분석된지는 저는 모릅니다. 왜 그 업계의 비밀이기 때문에. 근데 분명하게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데이터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나온다는 거. 즉 플랫폼의 가치는 빅데이터의 그 양에 따라서 결정된다. 비교치이기 때문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 웰리스랩 요즘에 그 분석 수치 그 대상군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인원으로 볼 때 한 44만 명 정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식품 영양 성분 데이터는 10만 건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양소 88건, 식물 영양소 한 300건 이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현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와닿지 않아. 다른 데보다 좀 낫다라는 부분이 와닿지 않아 라고 하신다면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유효성 검증이라는 것. 일반적으로 예측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마이 웰리스랩의 예측력은 0.935 이상의 0.949 이상의 예측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 상태가 향후 어떠한 결과를 나타낼지에 대한 예측력이 0.935, 949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아, 이거 수치가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야? 뭐 가장 높은 등급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서적에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헌자를 참고해 보게 되면 세계적으로 널리 인용되고 있는 임상 예측 모델 교과서에서는 그 예측력이라는 것이 보통 0.7에서 0.8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어. 보통 정도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이 웰리스랩은 아웃스탠딩이라고 해서 0.9 이상 걸출하다, 뛰어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와닿지 않아. 좀 더 쉽게 좀 찾아봤어요. 제가 보니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0.9 이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단 도구나 예측 모델로서 매우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0.7에서 0.79 같은 경우는 예비 연구 수준에서 의미 있어, 가치는 있어 라는 수준이죠. 누군가 이 플랫폼에 대해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방대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당신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그 유효성 검증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라는 부분을 좀 언급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반문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너희는 예측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굉장히 뛰어난 수준이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어떤 기술일까? 나의 신체 상태를 보다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구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나를 가상의 공간에 똑같이 복제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현실에 존재하잖아요. 이거를 가상의 공간에 똑같이 복제해 놓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도 귀찮은데 사이버상에 또 하나를 만든 게 굉장히 귀찮을 수 있잖아요. 복제해놔. 그럼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랑 똑같이 생기고 생각하고 신체의 모든 구조가 똑같은 애를 사이버상에 갖다 놓는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 일을 대신 시킬 수 있겠죠. 저 놀면서 24시간 강의를 해. 유튜브를 계속 돌리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일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에선 불가능한 실험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 24시간 동안 삼겹살만 먹어봐. 그거를 한 달 정도 다른 거 먹지 말고 삼겹살만 24시간 3개월 동안 먹어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뭐 잔인할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3개월 동안 얘 몸이 변화가 될 겁니다. 그럼 그 변화된 몸을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걸 바꿔서 말하면 안 좋은 상태에서 어떠한 영양소를 섭취시켰을 때 이것을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는지까지를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5년 3월에 뉴트라이트 WX에 대한 연구 결과, 오닉스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WX 그러면 활성산소 종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DNA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라는 거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연구에서는 염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식물 영양소가 어떠한 여기 잘 보이지 않는 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라인을 타고 염증에도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건강의 가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가 기술이 바로 디지털 트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적용돼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마이 웰리스랩의 배경적인 지식입니다. 그럼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이게 3시간짜리 과정이에요. 굉장히 지금 빠르게 제가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리더님들이. 왜 필요한지, 또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는지, 또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는지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리더님들께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 그게 여기서부터의 과정이라는 거죠. 결과지까지. 제일 먼저 리더님들이 분석을 하시게 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노화 속도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위에 이제
나이가 표시가 됩니다. 나이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 노화 속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강 나이와 생물학적 나이의 차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1.0보다 높게 되면 생물학적 나이보다 건강 나이가 안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빠르게 늙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1.0 이하가 되면 건강 나이가 생물학적 나이보다 좋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속노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쉽게 이 배속에서 자신의 나이를 곱하시게 되면 실제 나이와 건강 나이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거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첫 페이지 딱 보시면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아, 1.0이 넘어가고 있어? 그럼 이 분은 관리가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0 이하에 어느 정도의 저속노화를 가지고 있어. 그럼 위험 요소만 어느 정도 관리하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신체 건강을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뉴트라이트 바이오 웰니스 랩에서는 0.9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리더님들. 제가 가장 본 사람 중에서 가장 높았던 것이 1.68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분 봤고요. 가장 젊으신 분은 0.64 정도를 봤습니다. 두 분 모두 결과치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아? 내가 이렇게 몸이 젊어?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요즘에 그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 리더님들을 대상으로도 바이오 웰니스 랩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체험해 보시면서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날 교육 분위기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클래스는 되게 화기애애하게 교육이 진행되는 반면에 이게 배속이 1.26이 평균적으로 넘잖아요. 분위기가 정말 안 좋습니다. 교육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 분위기는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얼굴을 보면서 제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표정만 봐도 이제는. 검사 결과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뭐 입력하십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갖다 대는 분이 있어요. 긴가민가 하면서. 그리고 핸드폰 탁 내려놓습니다. 얼굴 빨개지면서. 다 1.2가 넘는 분들이시고요. 그리고 딱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결과 보면서 이렇게 쓱 내려놓으면서 주위를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 것 좀 봐라 이거죠. 여러분 기분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에요. 네. 어느 분이 저한테 교육 끝나고 굉장히 항의했습니다. 자기가 1.5 몇이 나왔다. 항의했어요. 크게 항의했어요. 이게 맞냐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확인하셨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만성질환이라는 것이 증상이 없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아마 검사를 해보지 분석을 안 해봤으면 이게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근데 1.5 수치를 보면서 자극제가 될 수가 있겠죠.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0.6, 0.7 나오신 분들도 좋아하시면 안 돼요. 분석 결과 보게 되면 이게 건강이라는 부분에 봤을 때 우리가 중간에 항상 이게 반건강이라는 수준이 있잖아요. 0.7, 0.8 나오신 분들도 노란색이 걸쳐 있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빨간색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냥 1배속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질병이라는 과정에서 봤을 때 지금 정상 범위지 영양학적인 건강 범위에서는 반건강 상태, 이도저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배속을 통해서도 그분의 현 상태를 어느 정도 인지할 수가 있고요. 이 배속이 나오는 가장 비중이 큰 지표는 아래쪽에 나와 있는 3대 지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화 억제 분석 지수와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하나하나의 점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데이터예요. 그 데이터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또 이것을 움직여 보게 되면 화살표와 같이 나오는데요. 어느 방향성으로 내가 관리해야 될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파트너분들과 소비자분들과 얘기하실 때 같이 보시면서 1.2가 넘네요. 지금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개괄적으로 봤을 때 이 방향으로 신체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라는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게 되면 내비게이션 파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 내비게이션 파트에서는 왜 안 좋은지 내가 왜 1.26이 나왔는지를 좀 더 좀 추격해서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6가지 신호등이 뜨게 됩니다. 신호등은 말 그대로 초록색은 좋은 거죠. 노란색은 좀 주의가 필요하고 노란색은 위험한 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노화 억제 분석 지수는 뭘까요? 노화 억제 분석 지수. 이 노란색이 떴어요. 노화 억제 분석 지수.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 이게 3대 지수라고 얘기를 해요. 3대장입니다. 3대장. 그럼 노화 억제 분석 지수라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앞서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공식과 같습니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만성질환은 공식이에요. 이게 1 더하기 1이에요. 이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를 딱 들고, 이 사진을 들고 주변에 계신 가정의학과 선생님이나 영양학과 교수님한테 가셔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만성질환이라는 것이 산화 스트레스, 대사 스트레스, 면역, 염증, 근육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산화와 대사와 근육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사실인가요? 라고 했을 때 아니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의사가 아닙니다.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이게 1 더하기 1은 2라는 건강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요 5가지를 그래서 꼭 숙지해 두셔야 돼요. 산화, 대사, 면역, 염증, 근육, 이 5가지 요인인데, 이 5가지 요인 중에서 노화 억제 분석 지수에 노란불이 들어왔어. 누군가가. 그럼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얘기는 당신은 산화 스트레스에 문제가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은 뭐가 문제야? 산화 스트레스? 신체 내 유해산소와 활성산소 또는 프리라디칼이라고 불리는 이런 인자들에 대한 관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해산소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유해산소, 다른 말로 활성산소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신체에서 대사라는 일을 하게 되죠. 즉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활동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 과정에서 나오는 물질을 우리가 유해산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체를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세포에서. 즉 산화 스트레스에 노란이나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면 노화 억제 분석 지수에 항산화 관리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세포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신호등 중에서 가장 많은 영역과 밀접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는 무엇일까요?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 질병의 요인이 이거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만성질환 억제 지수는 여기서 대사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에 노란불이나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면 리더님들이 관리해야 될 부분은 대사 스트레스 관리예요. 그럼 산화 스트레스는 항산화야. 그럼 대사 스트레스라는 무엇일까? 대사 스트레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네? 인슐린? 우리 고급지게 얘기하지 말자고요. 고급지게. 왜냐면 우리가 관리하는 분들은, 파트너분들은 좀 더 쉽게 편하게 자극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좋거든요. 만성질환 그래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에너지원을 섭취하고 있을 때 그 에너지원이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지 여부,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일에 노란불이나 빨간불이 들어오면 내가 섭취한 에너지원을 내 몸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결과가 뭐야? 체지방이나 혈당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에 노란색이나 빨간불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 색깔만 보더라도 이 분이 체지방과 혈당의 위험 요소가 있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뒤에 가면 그 부분의 연관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이 분들에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너무 잔인하시네. 네, 섭취량을 줄여라. 뭐 살 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는 근육의 정도 그리고 근용도를 의미하고요. 식사, 내가 평소에 어떤 식사를 하고 있는지, 식재료가 적절한지를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많은 리더 여러분들도 결과를 봤지만 직원도 봤습니다. 이 식사에 초록불 들어오는 거 딱 한 번 봤습니다. 수백 명 중에서. 이거 초록불 들어오는 거 진짜 어려워요. 47개 클릭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사람마다 약간씩 다 다른데 37개 정도 클릭하시면 좋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와요. 저는 19점 나왔습니다. 19점.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거 결과를 보면 굉장히 사람이 약올르더라고요. 가가지고 담당자한테 가가지고, 야, 이거 식사 초록색 불 들어오기 위해서는 재벌이 돼야 되겠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노란불이가 빨간불이 가장 일반적일까를 보게 되면 이 검사라는 것이 저희가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영양학회 기준을 바탕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준치보다 모자른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거, 식재료를 섭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동과 수명, 이렇게 빨간색과 초록색과 노란색으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고 이 배속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태에 대해서 알았으면 이제 리더님들이 하셔야 될 일은 그분들의 관리에 도움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 관리라는 측면에서 생활습관 가이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좀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점수로 이렇게 쭉쭉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립니다. 건강관리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좀 해주세요. 자극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가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이 이 점수라는 게 우리가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여성 40에서 44세 같은 연령대의 성이라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점수가 1등부터 100등까지 중에 자신의 등수를 나타냈거든요. 이분은 98등이라는 것은 100명 중에서 내 뒤에 2명뿐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와닿는 얘기로 전해드리면 리더님들이 동창회를 가시잖아요. 그 동창회에 100명이 와 있어. 그 100명 중에서 나보다 늙은 애가 2명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만일에 내가 1등 했어. 이 동창회 모임 중에서 내가 가장 젊은 저속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직관적이고요. 굉장히 나의 현실 판단에 있어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바이올리 지수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방법이라든지 하나하나의 영양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과정에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관리에 대한 영역을 설명을 드리고 또 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까지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 인체생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24가지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데요. 전 이 인체생리 네트워크가 이 마이 웰리스 랩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 그냥 24개의 항목을 빨간색, 노란색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절대 그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은 수면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왔어. 그럼 이게 수면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이 웰리스 랩의 가치가 있는 것은 이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이 빨간불이 들어온 원인들까지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확대해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리더님들께서 수면 건강이니까 수면에 문제가 있는 분이 있어. 빨간불이 들어왔어. 그러면 뭐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 추천해 드릴 수 있겠죠. 미강주정 추출물이라든지 L테아닌이라든지 트립토판 등을 뭐 추천할 수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일시적으로 그런 영양소를 섭취해서 수면 건강이 나아질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왜 그분이 수면 건강에 문제가 들어왔는지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원인들, 표면 위에 올라와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표면 아래에 갇혀져 있는 원인들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인체생리 네트워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부분에 맞춰서 또 영양소까지 추천을 해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간히 관심 영역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관심 영역은 본인이 선택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 볼 수 있는 이유가 관심 영역 3가지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시면 내 실제 건강 상태와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 혈행 건강 쪽에 관심 영역이에요. 실제로 자신의 몸이 이 부분이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 계십니다. 다른데 다 빨간불이고 빨간불 안 들어오는 데가 요 영역이야. 근데 이 부분을 관심 영역이라고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자신이 신경 쓰는 부분과 신체 상태는 전혀 다른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영역을 확인하고 그 영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를 이제 추천하셔야 되는데, 마이 웰리스랩은 리더 여러분들께서 이게 도구예요. 계속 얘기 드리지만 도구이기 때문에 리더님들이 어떻게 활용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활용의 영역은 너무나 다 다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편안하게 제품을, 영양소를 추천할 수 있고요. 복잡하게 공부하시고 추천하시게 되면 그 수준이, 종류가 엄청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단계를 좀 나눠봤습니다. 보시게 되면 세 가지 단계로 한번 나눠봤어요. 네, 이게 세 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세 번째 시간. 앞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게 되는데,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하신 분이나 하시지 않는 분, 기본적인 건강을 위해서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가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WX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저기는 식물 영양소 기반의 비타민 무기질 제품이 그냥 누구나 보편적인 건강, 최소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섭취해야 하는 제품이고요. 2단계가 이제 분석한 이후에 각각의 지수에 문제가 있어, 6가지 지수 중에 3가지를 대표 지수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 지수에 문제가 있어라고 하면 WX와 더불어서 요 해당하는 영역의 영양소를 추천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3단계는 인체 생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표면상에 올라온 문제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위험 요인까지 파악해서 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를 추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첫 번째 단계는 이 단계죠.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WX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품이죠. 이 제품과 더불어서 이제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 건강신호등의 노화 억제 분석 지수, 산화 스트레스 지수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빨간불이 들어올 경우에, 노란불이 들어올 경우에 WX와 더불어서 이 제품, 이 영양소를 추천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화 스트레스, 항산화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즉 WX와 더불어서 항산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를 추가적으로 섭취해야지만 이 부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타민 C와 코엔자임 Q10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보편적인 항산화 영양소 비타민 C, 또 지용성 파트에 있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코엔자임 Q10. 밀크세스를 왜 들어갔을까요? 간이 노화야? 밀크세스 추출물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밀크세스 추출물을 보게 되면 우리가 슬리마린 복합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슬리마린 복합물. 슬리마린 복합물을 식물 영양소 명으로 보게 되면 플라보리그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폴리페놀유예요. 폴리페놀유. 폴리페놀유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항산화 기능이고요. 이 폴리페놀유 중에서 플라보니그난이라고 하는 아이들, 즉 실리마린 복합물이라는 아이들은 뭐 슬리빈이라든지 이소슬리빈 등의 뭐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4가지 성분을 얘기하는데, 걔네들의 특성이 항산화 기능도 수행하지만 간세포를 보호하는 역할 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적으로 봤을 땐 간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항산화의 가장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WX와 더불어서 노화 억제 분석 지수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영양소를 기본적으로 추천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스터마이즈 팩처럼 정해진 거야. 정해진 거야.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커스터마이즈 팩이야. 이렇게 섭취하면 노화 억제 분석 지수 빠르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에 노란불이랑 빨간불이 들어왔어 라고 하면,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 기본적으로 대사와 관련돼 있다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대사. 너무나 많이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걸 급하게 줄이기가 힘들어. 나는 내 삶에 먹는 게 낙인데. 그런 분 계십니다. 그러면 먹긴 먹되 좀 줄이되 빠르게 대사시킬 수 있는 영양소가 필요하죠. 그 대표적인 영양소가 뭘까? 비타민 B군이라는 겁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의 대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게 비타민 B군입니다. 리더님들 굿모닝 하시나요? 요즘에? 계속 하시잖아요. 굿모닝 하는 목적이 뭘까요? 네? 근육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대사 스트레스 만들기 위해서 신체 각 부분의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익히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이 단백질이 다 쪼개지게 됩니다. 우리 신체는 그 단백질의 구성인 아미노산 약 20여 가지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20여 가지 아미노산이 재조합하는 과정에서 이게 콜라겐이 되는 거고,
이게 머리카락이 되는 거고, 이게 뭐 근육이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 단백질이라는 아이가 재조합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아이가 비타민 B군이라는 거예요. 단백질을 섭취하되 비타민 B군을 섭취하지 않으면 그 단백질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비타민 B1이 없으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즉 어떤 음식을 섭취함에 있어서 그 에너지원들이 적절하게 대사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영양소들이라는 거죠. 프로바이오틱스는 왜 들어가 있을까요? 뉴트라이트는 11가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있어요. 그중 6가지는 마이랩이라고 얘기하고 그 외의 제품은 밸런스 위드인 시리즈 있죠. 프로바이오틱스는 왜 만성질환에 들어가 있을까? 마이랩에서 우리가 항상 얘기 드리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장이 튼튼해지게 되면 장의 생태계가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장의 생태계가 좋아지면 뭐가 제일 좋아요? 네? 술을 많이 드실 수 있나요? 아, 제가 요즘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프로바이오틱스로 인해서 유익균으로 장의 생태계가 긍정적으로 변하면, 네? 영양 흡수? 장의 생태계가 좋아진다는 것은 긍정적인 유익균과 유해균들이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생태계를 이룬다는 거고, 그 생태계가 이루어졌을 때 걔네들이 거기에 생존하면서 특정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그 물질을 걸어서 우리가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 그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신체 전체적인 부분에 확산되면서 내 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질문 안 하시는데 장이 튼튼해졌는데 왜 뇌가 건강해지냐, 왜 뇌가 좋아지냐라는 질문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네? 장청내, 그 얘기하잖아요. 장내충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연결이 되냐? 그러면 실제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장에 있는 유익균이 뇌로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죽습니다, 그럼 사람은. 혈액내는 무균 상태예요. 그럼 뭐가 나의 뇌를 튼튼하게 하는 거야? 포스트바이오틱스, 대사물질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물질들이 흡수가 되고 혈액을 타고 들어가면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 장 내축이 그런 의미이고, 장 폐축이 그런 의미이고, 장 근육축이 그런 의미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이랩에서 포스트바이오틱스 3대 단세지방산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지표를 통해서 전체적인 장내 환경을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3대 지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 중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 지방, 체지방과 콜레스테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이 부분에 빨간불 들어오면 가장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와 연결되어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어떤 프로바이오틱스가 있을까? 우리 프로바이오틱스 중에서 락토바실러스 케바터스 HY7601이라는 아이가 있고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놈 KY103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얘네들이 장에 존재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런 아이들이 체지방을 조절하는 또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해요. 제품명으로 따지게 되면 슬림핏이라는 제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아이들이 장내 생태계의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때 신체 전반적인 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형화된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육 분석 지수, 밸런스 분석 지수. 근육의 원료가 되는 물질과 더불어서 운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를 함께 섭취하시면 좋다. 여기가 2단계까지의 내용이고 문제는 3단계입니다. 3단계. 방점이라고 저는 항상 얘기 드리고 있어요. 인체생리 네트워크. 이게 우리 신체에 다 연결되어 있는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건강의 문제는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전체적인 부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신체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줄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어서 이 그물을 당겨. 그럼 저 끝에 있는 아이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건강을 지킬 때에는 하나의 표면적인 원인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뒤에 숨어져 있는 그물에 속한 아이들도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물이 찢어졌는지 아니면 그 그물을 엉켜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가 예를 들어드렸던 게 혈당 얘기 많이 들어드리거든요. 혈당에 문제가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영양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바나바이 추출물이라든지 귀리, 식이섬유, 크롬 등의 영양소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 언제까지 권장해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그 영양소를 섭취하게 되면 공복 혈당은 분명히 낮아집니다. 하지만 내가 관리하는 가족과 같은 파트너분들이라면 그 원인을 파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원인을 파악했을 때 공복 혈당에 대한 문제가 서서히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얘기는 바나바이 추출물, 크롬, 귀리, 식이섬유는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그 증상을 낮춰주는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원인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원인적인 부분이 바로 인체 생리 네트워크상으로 봤을 때 이런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공복 혈당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신체 활동량에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AST, ALT, 간 수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중성지질과 콜레스테롤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즉 내가 어떤 분의 분석지를 봤는데 공복 혈당에 문제가 있어. 그럼 이 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 누구나 다 추천할 수 있지만 이 분의 궁극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이 분의 원인이 되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까지도 확인하고 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 습관과 영양소를 추천해 줬을 때 보다 완벽한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이 웰니스 랩이 추구하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영역, 어떤 영역들이 있을까? 빨리 갈게요. 계속적으로 또 반복해서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3대 지표가 가장 크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3대 지표에 해당되는 요소들만 먼저 숙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노화 억제 분석 지수,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 만성 질환 억제 분석 지수에 해당되는 각각의 영역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노화 억제 분석 지수만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부분에 보다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노화 억제 분석 지수라는 것은 제가 앞서 산화 스트레스 지수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산화 스트레스 지수, 즉 항산화 지수, 가장 많은 영역에 해당된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실제로 가장 많은 영역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영역 중에서 항산화 건강에 문제가 되게 되면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다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간 건강에 내가 빨간불이야, AST, ALT 수치가 너무나 안 좋아 라고 한다면 이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도드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내가 간 건강 관리를 하면서 더불어서 항산화 관리를 함께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리더님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간 건강이라고 하면 항산화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슬림 많이 섭취하고 글루타치온 얘기하시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정보를 시각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마이 웰니스 랩에서는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영양소가 나오게 됩니다. 영양소. 여기까지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나 항산화에 빨간불 들어왔어. 그럼 어떤 영양소 섭취해야지 돼? 여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근데 3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도구로서 여기까지 내보냈는데 이 도구 중에서 내가 그분께 어떤 영양소를 추천해줘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리더님들께서 고민하셔야 될 부분, 또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마이 웰니스 랩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항산화에 빨간불이 들어왔네? 더블 X를 섭취하고 비타민C를 섭취하고 그리고 코엔자임 Q10을 섭취, 만성질환 노화 억제 분석 지수, 그리고 밀크세스를 섭취해. 그럼 추가적으로 어떤 영양소를 섭취하면 좋을까? 여기서 보셔야 되는데 그때 보실 때 보셔야 될 게 앞에 있는 결과지 내용이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결과지 내용을 봤을 때 뭐 과산화지질 쪽에 중성지질 쪽에 문제가 있어, 콜레스테롤 쪽에 문제가 있어 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해당되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비타민 E나 다양한 종류의 항산화 영양소를 추천해 주시면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추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별도 시간을 통해서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 예정에 있고요. 잠재적인 위험 요소 관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또 추천을 해 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 영역, 다음과 같은 영역이에요. 이 부분에 노란불이 들어오게 되면 다음과 같은 영역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이 속에서 체지방 조절에 문제가 있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딱 보면 제가 구태여 이게 체지방과 혈당은 같은 색깔로 해놨어요. 잘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안 떨어져요, 둘이서. 캉캉. 전 대학교 다닐 때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왜 여자들은 화장실 같이 가지? 손잡고?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이 문제가 있으면 얘네들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이렇게 도드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 체지방과 관련되어 있는 영양소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여기서 리더님들이 그분의 적합한 영양소를 추천을 해주셔야 돼요. 결과지를 한 번 더 둘러보시고 또 대화, 인지라는 부분, 대화 속의 인지를 통해서 그분에게 문제점에 좀 더 적합한 영양소를 추천해 주시면 좋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그래서 체지방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먹거리에 문제가 가장 많죠. 먹거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분이 체지방이 빨간불이 들어왔어. 상담을 해보시는 거죠. 쭉 얘기 들어봅니다. 어떤 음식을 섭취하시는지, 탄수화물 위주로 식생활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영양소 추천하면 좋을까요?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또 강낭콩 추출물, 식이섬유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좀 얘기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유의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시는지. 이 탄수화물이라 그러면 모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단맛 나는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요즘에 그 음식의 트렌드 중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음식은 입에 잔여물이 남지 않는 부드러운 음식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식이섬유가 없는 그런 음식들이거든요. 단맛 나는. 거의 단당류 이제 식생활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음식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뭐 빵류, 거친 빵류를 좋아하시는지 채소를 어느 정도 섭취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영양소를 쭉 권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낭콩 추출물, 대두발의 추출물 같은 경우에 우리 카보저스트라는 제품이 들어가 있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을 쪼개는 역할을 수행해요. 탄수화물이라는 것이 구조가 단순하지만 굉장히 분자량이 크거든요.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탄수화물은 끝이 보이지 않는 진주 목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진주 목걸이야.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진주 목걸이가 내 몸에 들어오는 것까지는 돼. 그런데 내 장에서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 장에서 흡수가 될 때는 내 장이라는 애가 되게 까칠해가지고 긴 진주 목걸이 싫어하고 진주 알만 좋아하는 거야. 진주 알만. 그럼 우리 신체에서는 이 진주 목걸이를 다 끊어놔야 돼요. 다 끊어야 돼요. 그래야지 장벽을 타고 흡수가 될 수 있고 진주 알만. 그때 끊는 역할을 수행하는 아이가 효소라는 아이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효소가 어떤 게 있죠? 치매 있잖아요. 치매. 아밀라제. 침이 존재하는 이유는 백기위함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을 끊어내기 위한 아이예요. 근데 이 아밀라제가 그냥 완벽하게 끊지 못해요. 그래서 아밀라제와 더불어서 알파 글루코시다제라는 아이가 있어요. 걔가 있어야지만 긴 진주 목걸이들이 진주 알이 돼서 내 몸에 흡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탄수화물을 섭취하시는 것을 그냥 줄이면 돼. 근데 그게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강낭콩 추출물과 대두바르 추출물을 섭취하면 어느 정도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서도 나의 체지방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식생활에 대해서 물어보신 다음에 그 부분에 해당되면 이 영양소를 추천해주면 좋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 계십니다. 나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강낭콩 추출물과 대두바라 추출물과 반대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또 제품이 있어요. 뉴트라이트에는 전혀 상반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아이는 너무 긴 진주 목걸이가 들어오니까 속이 불편해.
이거 빨리 끊어버리자라는 애예요. 그러니까 속이 편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저거랑 걔랑 같이 섭취했을 때 그걸 우리 몸에서는 생각합니다. 이거 끊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같이 섭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반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거 참고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강낭구 추출물과 대두바레 추출물이 효과적이지만 하나의 좀 예시를 들게 되면 정말 단맛 나는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입에서 사르르 녹는 이런 아이들은 긴 진주 목걸이가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가 진주 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진주 알을 섭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강낭구 추출물과 대두바레 추출물이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끊는 걸 막을 수 있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럴 때 뭐 식이섬유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아이들을 추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마이 웰리스 랩은 굉장히 훌륭한 도구입니다. 근데 도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추천하잖아요. 그럼 이 속에서 그분에게 좀 더 적합한 영양소를 추천하고 활용하시는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실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을 너무 많이 준비했어요. 그런데 네, 저희가 다음에 일정을 잡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